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식업이나 여행, 또 항공, 공연 등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제 시간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노쇼라고 하잖아요. 네. 이 노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노쇼가 조직적으로 아주 이루어지면서 네.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생활법률 시간에는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노쇼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맞아요. 이게 더 나쁘게 범죄 조직이 적발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연말까지요. 한창 노쇼 사기가 문제됐던 때를 기억하실 건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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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죠. 고환율에 고물가에 또 실물 경제가 어렵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기에 공분이 컸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 행각을 벌였던 조직이 최근에 검거됐는데요. 네. 20명이 넘는 조직이었고요. 와. 이 범죄 집단이 일으킨 피해액이 건당 1,760만 원 정도였는데 네. 보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예, 그렇죠. 이 앞으로 범죄 수익을 추적해서 피해 구제까지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나쁘다. 그런데 이게 노쇼 사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네. 캄보디아에 또 거점을 두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행각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예, 쉽게 말해서 군부대나 병원, 대학교, 또 대통령 경호처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대규모로 식당을 예약을 먼저 해요. 예. 그럼 특정 업체에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식당에게 먼저 사서 구비를 좀 해달라. 오. 이렇게 예. 같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나. 이 상인의 입장에서는요, 뭐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 지정된 업체가 사실은 범죄 조직 공범이 운영하는 위장 업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위장 업체로 먼저 와인을 사주려고 대금을 송금을 하면 이 조직은 그 돈을 챙기고 잠적해 버립니다. 와우.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 이런 약속은 애초에 지키지 않을 거였던 거죠. 이렇게 유인책부터 총책까지 역할을 나누고 분야별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전체 피해액만 215명에게서 38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역할 분담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진짜? 예, 대부분이요 범죄 전과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하. 네,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던 사기 전과가 있는 조직원들이 10명이 넘어갔고요. 예. 또 마약 문제로 처벌받은 전과자도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감금이나 고문,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일들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큰 예.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예. 이 조직은 조건이 더 좋아서 옮겨온 경우도 있고요. 또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의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귀국하고 싶다고 하면 자유롭게 귀국도 할 수 있었고 네. 또 자기들끼리 이직도 하는 등 회사처럼 일을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참나, 설명입니다. 진짜. 무슨 직장인 것처럼 일을 했네, 이 사람들이.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노쇼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네. 피치 못하게 좀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더 교묘해지고 이 진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노쇼라는 개념이 예약 당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은 걸 말하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더 교묘해지고 또 조직화가 되면서 이게 국제 피싱의 한 형태로 진화한 상황이라고 아하. 보이는데요. 변호사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누군가는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까 또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니까 뭐 이런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범죄는요, 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인데요,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단체 주문이나 예약이 들어오면 이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심리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걸 악용한다는 게 너무나 화나고요. 예. 또 사회의 기본 질서인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서 참 씁쓸합니다. 지금 우리 3960번님, 아우, 소상공인들 살기도 힘든데 사기꾼들까지 활보를 치니까 살 수가 없네요. 라고 또 주셨고,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주변으로 있었나 봐요. 91 또 39번님은 송정역 시장에서도 당하셨대요. 한번 당했대요.
800만 원 정도의 고급 와인. 아이고. 똑같은 거네. 양주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네네네. 그거 진짜. 오. 야,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단체주문 들어오면 이게 진짜부터인지 이제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렇게 노쇼 사기를 친 사람들 어떤 처벌을 좀 받나요? 네. 안타깝지만요. 단순히 안 나타났다는 노쇼 자체만으로는 네?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고요. 네. 예약 과정에서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였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이런 게 명백히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을 때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아우, 지금 캄보디아 진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조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요. 네.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업무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처럼요, 이렇게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더라도 노쇼 자체로 내가 업무를 방해받았으니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되려면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가 방해가 돼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짓말을 한 정도를 넘어서서요,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을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정도까지 돼야 합니다. 대신에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요,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희가 이제 구두 약속, 그것도 보통 약속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데 네. 예. 이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냥 말로 해도. 예, 맞습니다. 네. 예, 이 형사처벌에서는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네. 고의. 예, 이 갑작스럽게 사고나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뭐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단순 착오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도요,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손님은 가게를 방문할 채무, 그러니까 의무가 있고요. 네. 주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채무, 이런 게 서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준비한 재료들을 다 폐기했다든지, 또는 이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문제는요, 얼만큼 손해를 입었는지 직접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입증.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본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약관에 적힌 위약금을 적용하거나 평균 매출을 참고해서 손해배상을 상정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은 바로 예방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별도의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간혹 이제 예약을 뭐 했다 안 했다 기준을 가지고도 논쟁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소송에서는요, 의사 합치의 증거가 있었느냐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어려워요. 뭔 말입니까? 의사 그러니까 합치의 의사 증거. 서로 간에 똑같은 뜻이 있었냐라는 예. 거예요. 예, 이를테면요, 서비스 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또는 예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즘 증거가 뭐 식당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단체일 경우에는 미리 어느 정도 선불로 금액을 받는 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예, 실제로요, 2015년도에 선고된 판결도 있었는데요. 한 식당 사장님이 70명의 노쇼 피해를 봤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요, 손님이 식당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의한 것이고, 것이다. 어머. 네. 예약금은 또 다른 식당에 따로 지불을 했다는 이유로 아하. 이 경우는 합치가 없었다. 아하. 이렇게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현실은 정말 노쇼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번 달 1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요,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노쇼로 피해를 봤다. 그렇게 이렇게 많아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네. 상담하겠다고 하시고 안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전화로 예약을 받고 예. 맞아요. 또 그중에서 예약 보증금을 받는 업체가요. 약 14%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노쇼 피해에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범죄 조직도 이 노쇼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업주로서는요.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달라 이런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 그렇죠.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예. 의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전화 예약 같은 경우는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예약 보증금 같은 사전 대응 장치를 맞아요. 마련하는 예, 게 정말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김수현님도 화나셨어요. 곡성에 진짜 네. 나쁜 사람들 처분이 더 무거워져야 된다라면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네. 진짜 뭐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우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행위는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화나는 거는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국제화되고 있다 하니까 더욱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생활법률 노쇼 사기 범죄의 현실과 예방책에 대해서 저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법무법인 청율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